네, 세무사과의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쪽을 저번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죠. 저번 시간에는 매매로 취득했을 때, 조정지역 외에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 1주택, 2주택은 동일하다. 3주택부터 중과가 된다. 그리고 조정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경우에는 2주택부터 8%로 중과되고 3주택부터는 되게 높은 12%로 중과가 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일시적인 2주택. 그러면은 일시적인 2주택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 2주택이 뭐죠? 네, 집을 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처분이 안 된 세에서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전부 몇 채가 되죠? 두 개의 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신규로 이걸 사게 되면 몇 개가 된다? 두 개의 주택이 된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상하다. 나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옛날의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이 옮겨가는 과정 중에서 옛날의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과가 되면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기본적으로 조정지역 외의 경우엔 중과가 되질 않죠. 왜냐하면은 2주택까지 기본 1주택과 똑같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네, 조정지역 내에서 새로 샀다. 신규로 샀다. 또는 조정지역 밖에 있었는데 조정지역 내로 신규로 취득했다. 결국 이 조정지역 내에서 신규 취득 또는 조정지역 밖에 있지만 그 조정지역 내로 새로 샀다. 이 조정지역 내의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요. 취득 후 몇 년 후 3년 이내 처분해야만 중과를 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과세는 처음에는 1에서 3% 그냥 과세합니다. 그냥 1에서 3% 과세를 하고 3년 내에 처분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3년 내에 처분하지 않게 되면 8%로 과세하니까 나머지 부분이 추징하겠죠. 중과로 추징을 할 겁니다. 8% 부분을.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내, 3년 내에 처분해야만 중과를 피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 유의할 거는 조정지역 일시적으로 즉 새로 신규로 산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을 때 그때는 취득 후 3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볼 게 증여로 취득한 경우죠.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이건 증여라는 게 뭐죠? 그냥 받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냥 증여로 받는다. 그냥 무상으로 받는다는 개념이죠. 그랬을 때 세법은 어떻게 과세하느냐? 네, 주택을 증여로 받았을 때 기본 세율은 그냥 시가 인정액의 3.5%입니다. 네, 시가 표준액이란 말을 안 쓰죠. 시가 인정액이란 과세 표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는데 3.5%를 사용합니다. 곱합니다. 세율은 그럼 시가 인정액이 뭐냐 이거예요.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그게 없다.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 이와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느냐 이런 것들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여기에 3.5%를 자 곱해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게 취득세가 중과되는 세율이 있어요. 몇 퍼센트? 12%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증여 당시에 조정지역 내에 소재해야 돼요. 그 주택이 증여가. 그리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수증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자, 부모님, 증여하는 사람이 2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이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분들이 매매하기에는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증여를 통해서 어떤 조세 부담을 분산 이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죄송합니다 중과세율을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요건, 증여 당시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증여자가 다주택자, 즉 2주택 이상일 때 이렇게 중과가 된다. 여러분, 물론 증여로 취득하는 취득세는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죠? 네, 3개월이에요. 이거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해요. 그렇죠? 증여세 신고기한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 이것도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이제 취득세도 신고하면 되고, 상속을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증여로 취득한 경우고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속은 뭐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게 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의지나 뭐 선택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상속이 개시된다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서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율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 인정액도 적용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 동일해요. 자, 2.8% 적용합니다. 자, 취득세 2.8% 적용하죠. 그런데 0.8%의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상속인 기준이에요. 즉 뭐냐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자식들, 받는 사람들, 상속인 기준으로 이분들이 한 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 즉 뭐냐면 이분들이 무주택자인 거죠. 주택이 없다가 주택을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된 거예요. 상속인, 상속 그 재산을 받는 분들이, 상속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 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특례 취득세율 0.8%의 세율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이 3개가 있으셨는데 이 3개를 각각 자식들이 3명이어서 한 명씩, 무주택자인 자식들한테 한 명씩 줬다. 요 세 채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세 채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자식들이 A, A, B, C 있어서 각각 상속을 받아서 하나씩 상속을 받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죠. 1개 주택을 상속받아 한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 0.8%의 특례세율이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는 보유시의 세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